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는요.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돈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보고했다고 했다가 또 얼마 전에 편지 써서 오락가락 진술을 또 변복하잖아요. 그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뭐 공교롭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를 계속 부인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자, 하지만 검찰이 찾아낸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에 아예 모른다. 쌍방울이 돈 준 것도 모른다. 뭐 스마트팜 사업도 모른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성애가 계속 돈 달라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상황에서 쌍방울과 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식이 중국 선양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몰랐다. 내가 그냥 갔는데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쌍방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날 거의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 않느냐.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누가 차로 모셨습니까? 쌍방울이 차로 모셨잖아요. 그때 2번째 자리에 김성태 회장이랑 같이 앉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저 협약식입니다. 저 협약식. 근데 저 협약식 동영상을 봤더니 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저분은 말고요. 이 뒤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목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저 모습이 4년 전 모습인데 사진이 말고 동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쌍방울과 북한 측 경제협력 협약식 영상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협약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 당시 참석자들이 이 영상 속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북측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이 악수를 나누는 데 이어서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제3의 누군가가 저렇게 저런 디벨롭먼트 이런 영어는 쓰지 않아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데 이 목소리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영상도 있거든요. 어허. 또 다른 영상에서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시자 또 송 부실장 등의 술자리 모습이 담겼는데요. 술자리 영상 있었죠. 네, 또 이 김 전 회장의 셔츠가 이 전에 협약식에 있을 때 모습의 그 셔츠와 똑같거든요. 사실상 그 같은 옷이군요. 예, 협약식이 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식사 자리라고 보게 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협약식부터 이후 식사 자리까지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이제 다른 일로 참석을 했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식사만 했다. 자, 그런데 뭐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갔어요? 경기도에서 실무자들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차로 공항에서 저 행사장, 선양 행사장까지 이동하는데 맨 앞줄 조수석에는 쌍방울 그 현지 직원이 있었고 2번째 줄에 김성태, 이화영 앉아 있었고 3번째 줄에 바로 경기도에서 온 실무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쌍방울 직원과 경기도 실무자들이 이 2분 들어가신 다음에 자기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았다라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 이렇게 해명을 내놨잖아요. 아니 이게 우연히 만난 거라니까요.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만났다고요? 중국 선양까지 갔는데 우연히 만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웃음이 좀 나오는데요. 예. 그 사실은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보세요.
그 협약식에 참석한 사람들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쌍방울 측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검찰 조사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냐? 이화영이 있었냐 없었냐 다 얘기하겠죠. 그럼 이화영은 무슨 역할을 했냐? 다 얘기했겠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조사 안 받았을까요? 다 조사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나오죠. 뭐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죠. 이런 얘기들을 다 누가 해줬을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검찰은 그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연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같다는 얘기를 뭐 인정한 거니까요. 자백한 겁니다. 자, 저렇게 증거가 나오고 저 증거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부수 회장도 이미 국정원에다가 얘기했다니까요. 이 쌍방울 돈이 경기도를 위해서 들어간 거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언제 했느냐?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기 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 자료를 통해서 확보가 됐고 저렇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던가 아니면 그게 제가 했겠습니까? 누가 북한에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바꿔요. 두 번째 옥중 편지를 통해서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술서, 두 번째 진술서를 봤는데 이 편지를 봤는데 좀 이상한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편지 쓸 때 제가요 그러지 정찬배가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흔적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이긴 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통상 본인을 지칭할 때 존대어로 쓰면은 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편지에서는 마치 본인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이화영이 이렇게 쓴 대목이 평소 문체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누가 불러준 걸 그대로 이제 받아 적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를 저 이렇게 안 하고 이름으로 지칭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이 검찰은 조사 당시와 이전 부지사의 어투를 대조하는 작업도 해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자백은 부인보다 증명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는 판사가 자백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 진술서 옥중 편지는요. 변호인이 바뀐 다음에 민주당 소속 변호인이 바뀐 다음에 나온 진술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저렇게 편지를 저렇게 쓰면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근데 왜 저런 편지를 자꾸 쓰는 걸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압박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화영 본인이 그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그 사선 변호인의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임료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부인이 그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 수임료가 없으면 그 변호인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먼저 그 변호인도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김광민 변호사라는 뭐 경기도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예. 소속. 그러니까 아마 부인의 뜻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영된 변호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는 결국은 그 본인의 그 과거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걸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압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근데 그 압박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물론 이거는 추측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만 옥중 편지가 공개된 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지 10일차 단식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을 출석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때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전에 물론 쓴 편지였겠습니다만 진술서를 공개를 했고 그 진술서 공개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임에도 지금 검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식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화영 대표의 입장 변화에 지금 8일차, 9일차 되던 날 야, 대표는 저렇게 단식까지 하는데 나는 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겨? 그런 어떤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는요, 그 안에서 자기가 뭘 어떻게 판단하고 할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지금 보세요. 저는 정말 좀 이게 이상한데 현직 민주당 경기도 의원이에요. 지방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변호사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은 민주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지 이화영을 위해서 진짜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질까요? 그럼 그 사람을 선임한 사람이 이화영이 아니고 민주당 플러스 이화영의 부인일 거라는 건 그냥 다 짐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화영은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술서도 누가 써줘가지고 대신 다시 쓰게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큰 그림, 이 큰 그림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냥 그린 그림이고 이화영이 무슨 어떤 시점이라든지 뭐 자기 마음이 뭐 동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쓴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판사 검사도 다 저처럼 생각할 겁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진술을 믿을 것이냐는 지금 우선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이제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이 없는 상태고, 예. 그다음 신빙성이 뚝 떨어지고 뭐 강한 의심은 들죠. 의심이 드는 게 상식적이긴 하지만 유죄 입증이 되려면 그에 대한 그 확신에 이르는 정도의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저렇게 왔다 갔다 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인은 왜 그러면 남편을 위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까? 적어도 남편이라면 내 남편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는 게 형량을 하루라도 줄이는 게 그게 남편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요? 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요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맥락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미심쩍은 행동을 그동안 하는 것 중에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어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여성, 최측근 여성. 웬 여성한테 돈을 그동안은 법인카드를요. 이 여성이 쌍방울한테 받은 법인카드 이 여성이 썼다. 이화영이 안 썼다. 제가 썼어요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같이 무슨 미용실도 다니고 둘이 부부인 줄 알았대요. 이게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런 여성이 있는데 수억 원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여성한테. 네, 그렇습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지사로 이제 취임하기 전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구속 전이죠. 작년 9월까지 모두 수억 원을 최측근인 40대 여성 A씨한테 송금을 지금 한 걸로 알려진 건데요. 이 A씨는 정당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당시에 법카를 실제로 쓴 사람이 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추후에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기도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의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탁으로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8,500만 원 가량을 받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 돈이 이 쌍방울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 등에서 받은 뇌물 혹은 불법 정치 자금인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쌍방울이요. 대북 송금을 한 그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긴 흔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남긴 흔적도 있습니다. 바로 공문입니다. 이번에는 공문. 자, 북한에 가고 싶어요. 그럼 뭐 가고 싶으면 다 갑니까? 가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초청장을 보내줘야 그 초청장을 근거로 국정원에 신고도 하고 초청장 받았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써달라고 먼저 경기도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북한 측에. 거기에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도장이 꽝 찍혀요. 그게 어떤 직인인 거죠? 경기도지사 이렇게 쓴 그런 도장이죠. 근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전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사 전결.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자 이거는 나는 모르고 부지사가 자기가 전결해서 내 도장 찍어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장이 가능할까요, 과연? 글쎄, 누가 북한 가는 누가 거요? 봐도. 아이 그러면 가능하지 않고 그거는 그 행정의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2018년 9월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외가 돼요. 그러면서 그렇죠. 곧바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을 하게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10월에. 예.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가고 강원지사도 갔는데 본인만 못 이재명 갔어요. 경기도지사는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견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별도로 그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재명은 한다. 그래서 바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을 갔다 온 이후에 방북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공개적으로 한 걸 지사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공문이라는 거는 그 이듬해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전부 다 언론에도 수도 없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2019년 뭐 5월, 6월 이즈음에 이제 그 공문 얘기가 나오고 실제는 11월쯤인가 뭐 공문이 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부지사 전결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국면입니다. 예. 그 전해 1년 전부터 추진되던 거기 때문에. 자, 북한에 가고 싶다고 아니면 북한에 그냥 오세요 그랬겠습니까? 북측에서 뭐라고 요구했느냐? 재판 과정에 드러난 이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돈이 필요하대요. 북한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오고 싶어요? 돈 주세요. 얼마? 300만 달러. 왜? 뭐 헬기도 띄우고 벤츠로 퍼레이드도 하고 우리가 이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어요. 그것도 깎은 거래요. 300만 달러로. 이런 과정에서 공문도 오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때에도 검사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변호사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공문이 갔다라는 것인데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결권자, 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부지사가 됐든 정결권자가 서명을 하면은 관인은 찍혀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 관인이 나갔다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가 분명하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님의 뭐 방북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자, 그러니까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전결권자가 서명하면 이재명 도지사 도장은 그냥 찍혀서 나가는 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는 공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도 모르게 막 밑에 사람들이 사인하고 그렇게 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근데- 몰랐다라고 저렇게 이제 예. 말하기 위해서 난 몰랐다. 난 근데 도장이 찍힌 것도 내가 이건 정결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 지금 이렇게 거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거는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내가 준 거다. 사실 자백은요 증거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미 김성태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화영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 관인 찍힌 거 정결이네 어쩌네 난 몰랐네 이렇게 말해봤자 저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증거는 이미 김성태와 그 쌍방울의 그 김성태 측근들로 인해서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주 그냥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판단은 이제 형사소송법상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이제 판단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할 때는 뭐 A 증거 때문에 A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딱딱 기계적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예.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 통념 또는 일상 경험 법칙에 추론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여부는 뭐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이 되어 있다면 유력하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경험칙에 판단할 때 도지사가 알았겠냐 몰랐겠냐 판사가 자유심증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강한 그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지사도 알고 있고 또 북한과의 그런 교섭에 관한 거를 지사가 몰랐다라는 건 좀 상식에 맞지 않죠. 예. 그러려면 그 진짜 몰랐다고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상황을 뒤엎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반대 증거를 제가 볼 제시하지 못하는 때는 한. 그냥 이렇게 뭐 아니다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가 민주당의 상황을 하나 지금 보고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회의에 못 나온다고요? 예, 원래 9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요. 9시 반부터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데 오늘 두 회의 모두 불참한다고 합니다. 회의에 불참한다. 예. 왜요? 오늘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죠. 원래 그 농성장, 야외 농성장엔 10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외 농성장에도 없고 이제 당대표실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비공개 회의는 당대표실에서 하긴 하지만 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공개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못할 지금 건강 상황이라고 당에서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이재명 대표가 10시면 밤 10시면 이제 다시 대표실로 가셨다가 언제 다시 저 단식장에 아침에 오전에 나오는 거죠? 오전 10시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아침 최고위 끝나고 이제 당 사람 만나고 단식장에 오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최고위에 못 나간다.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서 단식장에도 못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직은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10시에 야외에 나와서 단식을 하실지 아니면 안에서 좀 쉬시면서 단식을 하실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도 뭔가 그렇죠. 지금 며칠째입니까?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